그럼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예. 이제 인테리어 쪽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쵸. 대표님은 좀 어떻게 괜찮으신 편이에요? 사실 과일집이 많아지고 커피집이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카페가 문 닫고 모든 과일집이 문 닫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안에서도 자기 걸 뭔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현장은 총 얼마 정도 견적이? 이 현장 끝나면 이제 대표님이 좀 벌어가는 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창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김기중이라고 합니다. 10년, 나이도 젊어 보이시는데 10년 동안 이제 이 인테리어 일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전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쪽 일에 네. 접하게 되어가지고 뭔가 잘 맞더라고요, 업이. 오,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군대 전역하고 아버지가 이쪽 일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네. 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부터 이제 계속 인테리어 일을 하셨던. 네네,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는 뭐 경력이 어느 정도나? 아버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한 3, 40년은 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는 이제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도가 트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요즘에 이제 회사 다니고 해도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 대표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테리어 일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렇죠. 돈도 많이 버시고.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제 친구들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응. 뭐 벌이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친구들이 부러워는 하죠. 그렇죠. 네. 뭐 트럭 타고 다니고 해도 보기에는 조금 이제 뭐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다들 금융치료 덕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사실 저도 뭔가 좀 이 일에 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뭐 영업직을 하거나 뭐 대학을 다니거나 이럴 때 저는 막 먼지 쐬면서 이렇게 인테리어 현장에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런 모습에서 좀 회의감을 느꼈는데 사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기도 낳고 제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그분들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결혼도 하시고 애기도. 네네, 아기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시긴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안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인천 광교동에 위치한 네. 아파트 현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아파트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 인테리어를 이제 총 하시는. 네네, 건가요? 여기는 제가 그 전체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카메라를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오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여기는 현재 인천 광교동에 위치한 풍림 아파트 네. 50평짜리 올수리 인테리어 현장이고요. 네. 지금은 현재 이제 작업들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청소하기 전에 이제 밑작업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큰 것들은 다 끝났고 네네, 이제 전체적인 정리하고. 구조 거의 끝났고 네. 전기 작업하고 이제 입주 청소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벽지도 되게 좀 좋아 보이고 이게 벽지가 일반 벽지랑 다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LX사에서 나오는 네. 디아망이라는 좀 고급 벽지고요. 네. 아무래도 좀 내구성이 강하고 네. 변색이 덜한 벽지 같은 요새 많이들 찾고 계시는 벽지예요. 그리고 요거 네. 옛날에는 히든도어를 많이 선택했었는데 네. 요새는 이렇게 9mm 무선 도어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 차이가 뭐예요? 여기 아무래도 일반 바보다 네. 보여지는 게 적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오고 아. 그다음에 히든도어나 스텝도어에 비해서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한 편이죠. 그럼 이게 요즘에 근데 뭐가 다 없는 게 유행인가 봐요. 여기 문지방 같은 것도 없고. 네, 요새는 아무래도 심플한 거를 네. 추구하시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좀 심플하게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전체 다 인테리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예. 이제 인테리어 쪽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쵸. 대표님은 좀 어떻게 괜찮으신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수요가 적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뭔가 어쨌든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헤쳐나가는 길이니까 뭐 사실 과일집이 많아지고 커피집이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카페가 문 닫고 모든 과일집이 문 닫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안에서도 자기 걸 뭔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일은 적당히 있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많은 편이라고 근데 생각을 뭐 하시나요? 애기랑 같이 해가지고 먹고 살자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번 인테리어 현장은 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 평수가 50평이다 보니까 좀 큰 집이거든요. 네. 근데도 여기 소비자분께서는 전체적인 화이트 톤 컬러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안쪽은 화이트대, 화장실 쪽에서는 좀 톤 다운을 줘서 좀 대비되는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어두운 네. 호텔식 느낌의 드는 6x 600과 포시린 타일을 선택을 했고, 네. 이 포시린 타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끄럼 방지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 그리고 원래 젠다이가 없었던 상황에서 젠다이를 브릿지를 해가지고 쌓고 졸리커 시공을 하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 현장은 LS 에디톤이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고, 네. 요새는 바닥도 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지만 옛날에는 마루를 좀 좁은 거를 많이 썼다면 요새는 타일같이 600, 600건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예요.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거 실링팬이 되게 안방과 독특하고 거실은 실링팬을 선택을 했고요. 실링팬은 아무래도 공기 순환의 효과도 좀 있고 네. 냉난 방기 절감에도 효과가 좀 있으니까 네.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고 기능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안방과 거실은 실링팬을 선택을 했습니다. 샤시도 다 새로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께서 샤시를 내부 창만 교체하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요거. 예. 요거. 네. 요 내부 창만.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차라리 내부 창을 필름을 하시고 외부 창만 교체를 하셔라. 어차피 단열 아. 효과는 외부에서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아싸리 전체 다 교환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전체 다 교환을 진행한 상태고요. 아싸리. 네. 이거 그럼 얘는 필름만 입힌 거예요? 아니요. 둘 다 그냥 원래, 전체를 했다고? 전체 오케이.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샤시를 KCC를 선택을 했고요. 네. 유리는 로이 그린 유리를 선택을 해서 로이 유리가 열차단 효과가 있는 유리거든요. 그래서 외부 창에 쓰면은 아무래도 뭐 햇빛의 유입이나 이런 거를 좀 차단시켜 주니까 자외선 같은 거를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부 거는 필름 입히고 뭐 외부 창만 둘 다 하라고 권장을 했던 이유가 네. 이제 단열 효과가 여기서 나오니까 단열 효과가 여기서 크게 나오니까 굳이 내부 창만 교체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크게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네. 큰 효과를 못 누리시지만 어. 외부 창을 교체하시면 효과를 아무래도 크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도 외부 창을 교체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네. 아트홀은 1200의 600각을 쓰면서 네. 공간감을 네. 보여줄 수 있게 1200에 600. 예. 어. 타일을 1200, 600각을 선택을 해서 네. 에폭시 시공을 통해서 공간감이 좀 더 있어 보이게 큼직큼직해 보이게. 이게 그냥 궁금한 게 네. 일반 타일하고 요 아트월 타일하고 달라요? 강도가 얘가 좀 더 세요. 그래요? 네, 강도가 더 강하고 요새는 이 집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반메리 TV 아트홀을 많이 하거든요. TV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예, 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은 네. 총 얼마 정도 견적이? 뭐 직접적으로 네, 금액을 그렇죠. 언급하는 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외제차 세단 한 대 정도 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총 견적이? 네.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 네네. 네. 아무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긴 평수가 좀 네. 있어가지고 평수가 네. 몇 평이죠 여기? 여기가 지금 50평으로 알고 있어요. 50평. 50평짜리면 뭐 그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 현장 끝나면 이제 대표님이 좀 벌어가는 돈. 글쎄요. 이게 뭐 현장마다 상이하기도 하고 이 현장만 말씀하시면 이 현장은 월급보다는 많습니다. 이거 한 대기업 월급보다는 많다. 그 어떤 월급보다는 어떤 많습니다. 월급보다는 많다. 전문직 제외할게요. 그럼 대표님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가정집만 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누나가 카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업 인테리어도 많이 했었고 네. 카페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많이 했던 편입니다. 그럼 어떤 게 좀 더 좋아요?
글쎄요,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각자의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상업은 좀 겨울철에 하면 추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좀 그래도 지붕도 있고 이러니까 좀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근데 상업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업 네.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시설도 뭐 그렇죠. 들어가야 될 게 더 네. 많아지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위층에서도 뭐 누구 내려와서 물어보는 것 같던데 네네. 그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죠.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은 자기가 뭐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 있거나 이러면 꼭 와서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저한테 일이 수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 인테리어를 하던 뭐 상업 인테리어를 하던 이제 주변에서도 좀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안내문 같은 거 네네. 부착해 놓으니까. 대표님 그러면 그 가정집 인테리어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네네. 가정집 인테리어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하시는 것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정집 인테리어는 일단 기초가 좀 중요해요.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나중에 추후의 하자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테리어에서 힘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조명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조명을 어떤 식으로 넣어주냐, 뭐 간접등을 어떻게 쓰냐 이런 게 좀 인테리어의 그거죠. 조명의 꽃은 또 아니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고 하는 네, 말도 저 있으니까. 기능적인 거는 샤시가 중요하고 네. 미적인 거는 아무래도 조명이 많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 이제 문의를 할 때 네네. 좀 뭐 조명이나 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뭐 내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소비자분들은 원하시는 컨셉만 가져오시면은 저희 쪽에서 디렉팅을 해드려요. 이런 컨셉을 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상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씩 잡아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인테리어 업자분들 보면 네네. 이렇게 지금 청소하고 이런 거 없던데 네. 사장님은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현장이 좀 깔끔하고 그래야 사고 확률이 적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가끔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됐나 구경을 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항상 좀 깔끔한 모습이 보여줘야지 내 집이 완성이 되고 있구나를 느끼지 너저분한 상태로 있으면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편이에요. 이게 하긴 고객이 왔을 때 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이 안 계시면 그렇죠. 또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작업자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 왜 보통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막 이렇게 맡겨놓고 뭐 다른 현장 가 있거나 아니면 안 오거나 작업자분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그런 물론 거니까.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업자들을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고도 내가 내 눈을 거쳐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모든 걸 맡겨놓을 거면 그분들이 인테리어를 하셔야지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회사 생활로 이제 회사 월급으로 좀 생활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뭐 타일 같은 것도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기술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죠. 인테리어 업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진입하기에도 꽤 괜찮은 어떤 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요새 인테리어 경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뭐 자신이 욕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하면은 좀 도전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궁금한데 사장님은 보통 일을 어디서 따오세요? 저는 초반에는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뭐 네이버 블로그도 썼었고 여러 가지 요새는 플랫폼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알아주시면 뭐 소개도 해주시고 혹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좀 이제 뭐 사기꾼이다. 뭐 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그냥 철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화자가 생겼는데도 좀 이렇게 좀 비난하는 말들이 좀 사실 많거든요. 네네. 이미지 자체가.
뭐 이제 쉽게 시작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 인테리어 업자가 현장을 뭐 비울 수 있죠. 사정이 있고 일이 다른 데도 몰려 있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비울 수도 있는데 뭐 현장을 잡아놓고 그냥 무조건 업자들한테 다 맡기고 가고 이게 하자의 원인인 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무책임함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최대한 계속 뭔가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일을 따내야 되니까 그쵸. 어느 정도 견적을 계속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좀 자주 나오지 않아서 뭐 작업자분들이 내 마음처럼 이렇게 좀 딱딱딱 잘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견적에 관해서 좀 이해관계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기꾼 말을 좀 듣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견적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뭐 가격이 많이 덤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냥 소비자분한테 직접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떻겠냐. 내가 구매하면 이 정도 가격이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구매하면 뭐 인터넷 최저가를 따져보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인테리어라고 하면 워낙에 이제 공정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샤시도 해야 되고, 뭐 장도 해야 되고, 뭐 타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충분히 좀 거래했다거나 했던 분들은 좀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공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급하게 뭐 순고에서 구할 수도 있고, 인기통 같은 네네. 거에서도 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하자들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크죠. 그럼 사장님은 있어요? 그런 이렇게 좀 주변에 장이면 뭐 장, 타일이면 타일. 그렇죠. 도배 저희는 뭐. 이제 거의 팀같이 이루어져 있는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서로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게 뭐 아버지 때부터 저한테 같이 가시던 분들도 있고 그럼 아니면 제가 새로 나오면서 제가 차리면서 알게 돼가지고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거는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작업자분들이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어떤 앞으로의 목표, 이게 물론 이제 10년 동안 해오셨지만 목표라든지 아니면 뭐 일에 임하는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성장해가는 입장이라 목표는 물론 회사에 대한 규모를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어쨌든 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조력자가 계신 것처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그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업을 시작할 건데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조력자가 되고 네네.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앞으로도 좀 일 더 많이 하시고 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